네, 저희가 헝거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영화 I Feel Pretty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줄거리 소개해 주실 분? 저요. 네, 자연스러웠어요. 예, 키님 하시죠. 네. 네. I Feel Pretty는 2018년에 나온 영화고요. 미국 영화예요. 약간 코미디 장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르네라는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르네는 굉장히 패션 센스도 뛰어나고 약간 발랄하고 성격이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인데 본인의 어떤 통통한 몸매를 이제 불만족스러워하는 친구예요. 예뻐지기 굉장히 갈망하고 그러다가 운동을 하러 가요. 스피닝을 등록을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스피닝 열심히 하다가 거기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막 머리를 부딪혔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거울 속에 내가 너무 예쁘고 날씬해진 거야. 그래서 맞아. 와, 나에게 내가 평생 이거를 소원을 빌었는데 드디어 내 소원을 빌어줬구나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 뿜뿜 상태가 돼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막 지원하고 뭔가 회사도 지원하고 남자도 만나고 이러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본인 눈에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남들은 예전이랑 똑같이 보이는데 본인은 자기가 굉장히 예뻤다고 생각해서 그 괴리가 약간 이 영화를 보는 재미이기도 해요. 네, 그런 영화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영화는 제가 선정을 하긴 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재밌게 잘 봤어요. 그래서 이거 한 줄 평을 한 번씩 들어보고 거기 그렇게 한 줄 평을 그렇게 한 이유를 들어볼까 하는데 저부터 하자면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를 가볍게 풀어낸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가볍지만 않은 유쾌한 시간 순삭 영화 이렇게 저는 해봤고요. 그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라는 거는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부분, 살집이 있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막 다큐 느낌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전혀 그렇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마냥 가볍게 풀어낸 것도 아닌 적정한 선을 굉장히 잘 지켰고 특히 거기에는 주인공인 이름이 뭐였죠? 에이미슈였나요? 잠깐만요. 르네요. 네, 르네, 그러니까 르네 에이미 배우? 예, 그 네네네. 배우의 그 선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잘 지키는 그 호연이 빛났던 시간이 굉장히 잘 가고 딱 보고 났을 때 찝찝하지 않은 기분 좋은 느낌으로 남은 영화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 영화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한 줄평 산도님? 네, 저는 한 줄 평이 자신감으로 충분하다고요? 입니다. 물음표. 어, 네. 어, 왜 그렇게 네. 하셨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막 봤는데 이게 엔딩이나 이런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약간 나이브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정말로 이 여자가 이제 외모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여자가 자신감 뿜뿜했을 때 너무 매력적으로 느끼고 인생이 잘 풀렸어. 그러면 문제는 너에게 있는 건 거잖아요. 근데 사실 외모적인 것에는 개인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닌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거는 초반에 되게 잘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진지할 수 있는 문제들, 그죠? 가볍지만은 않게 하는 게 오히려 초반에 이 여자가 이제 그 근데 되게 뚱뚱하지도 않던데 뚱뚱하다고 무시받고 그리고 이제 예뻐졌다고 착각했을 때 막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사람들이 약간 뭐랄까 이상하게 비웃음의 보고. 눈으로 쳐다보고 그럴 때가 되게 음, 풍자적이고 현상을 짓는 코미디로서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후반에 결론이 그렇게 나니까 좀 충분하다고요? 이렇게 좀 되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키리님? 음, 저는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 하지만 세상은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자기 뭐라고?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네, 네. 네. 어, 이게 나만 네. 희망적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보면서 비슷한 것 했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거를 좀 단순하게 좋은 점, 아쉬운 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이번에 약간 아쉬운 점 얘기를 먼저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약간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이게 끝인가? 네. 이게 결론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뻔하잖아. 그리고 나만 그러면 음. 외모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나만 자신감 가지고 활기차고 그러면 다 해결이 되나? 그리고 여기서 그 여자가 본인이 이제 날씬해졌다라는 착각을 하고 보여주는 행동들이 사람들이 음. 소위 좋아하는 일반적인 모습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음. 좀 들었거든요. 되게 항상 잘 웃고 친절하고 음. 유쾌하고 막 그런 것들 먼저 다가서고 그런 것들에 음. 호감을 얻는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주는 메시지는 네가 날씬하고 아름답고와 상관없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은 세상과 사람은 너에게 친절할 것이다라는 건데 과연 그런 태도가 그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래서 좀, 예, 좀 의아한 결론이긴 했었어요. 정말 나이브하고 너무 편한 공식에 따랐다. 네 그렇죠. 음. 음. 아쉬운 점들 또 얘기를 비슷하겠지만 얘기를 해보신다면 그래서 한도님? 저는 사람이, 네, 어떤 사람이 되는 거에는 이제 어떤 환경적인 것도 있고, 어떤 뭐 선천적인 것도 있고, 뭐 본인이 갖고 나간 자신의 모습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너만 마음을 바꾸면 사실 모든 문제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부감이 확 들거든요. 근데 네. 이 영화도 그러니까 너의 외면이 문제가 아니었다, 너의 내면이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면이 바꾸니까 모든 게 해결되는 영화인데, 이게 일단 어떤 성격을 가진다는 것도 사실 외모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데, 어, 갑자기 뭐, 일단 이 영화는 원래 좀 판타지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긍정적이 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사실 음,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소중하고, 막, 우리는 모두 아름답고, 이 얘기를 그 화장품 런칭에서 한다는 게 조금 어, 음, 비율 배반적으로 느껴진달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화장품 음, 산업이라는 게 어쨌든 여성의 음, 미를 사고 파는 행위고, 그 여성의 미를 음, 위해서 이 상품에 투자를 하라고 할 때는 그 화장품 산업은 끊임없이 여성에게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줘야 된단 말이죠. 음, 부족하니까 뭘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산업의 어떤 런칭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뭐 있는 그대로 특별하고 아름답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오히려 그 연설이 감동적일수록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감동적일수록 음. 더 잘 팔리는 건가?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가 어떻게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느꼈지만 기만적이라고 느낄 수 음, 있는 것 음, 같은. 음, 네. 뭐 뒤로 갈수록 힘이 좀 떨어지는 영화였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러면 이 영화를 선정한 이유가 되게 좀 난감해지긴 하는데 뭐 아쉬운 점만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테니까 네. 저 저는 좋은 점 얘기하고 싶어요. 예, 말씀해 음. 주세요. 네. 네. 네, 르네가 사고 후에 음,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다른 영화나 아니면 우리 이제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그 영화 문법을 생각했을 때는 르네가 바라보는 그 시점의 화면들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팔이 굉장히 가늘다든지 다리가 얇다든지 막 끝내주는 몸매를 가졌다든지 얼굴이 정말 V라인이 됐다든지 막 이런 음. 우리가 생각하는 미의 어떤 이상향을 분명히 보여줬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그렇게 보여주지 않고 끝까지 일관적으로 르네의 어떤 음,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 선택을 한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 부분 사실 저는, 키리님 말씀 계속하세요. 네. 아, 제가 약간 영화를 틀어놓고 좀 딴짓을 하면 봐가지고, 그 르네가 바뀐 거를 이렇게 유심히 안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 저는 보다가 르네가 예뻐진 버전인 줄 알았어요. 그 사고 음, 당하고 나서 나오는 르네가 예뻐진 버전인 줄 알고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긴 한데 하면서 보다 보니까 또 자신감 뿜뿜하니까 약간 더 이전보다 예뻐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맞아요. 보다가 아, 의상도 다 다르고. 맞아, 맞아, 맞아. 의상도 달라지고 네. 그래서 보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똑같은 외모였구나 후반부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조차 그런 착시 효과가 있었어가지고 그게 좀 맞아요, 재미있는 맞아요. 경험이었어요. 네. 저는 산도님 말한 맥락이랑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비키니 컨테스트 있잖아요. 네, 예. 그 씬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좀 비꼰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렇게 음, 비키니 입은 소위 그 쭉쭉빵빵 몸매 좋은 날씬한 여성들이 나와서 근데 르네가 거기서 있는 그대로의 그런 몸이 대다수의 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일단 저는 그 배우의 되게 열연이 빛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그렇게 보여주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 장면이 좋으면서도 조금은 양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일반적인 여성의 몸을 비키니 입은 여성의 몸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 용감한 시도라는 생각이 든 반면에 근데 거기서 그런 여성이 일반적으로 그 소위 막 섹시한 남자들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좀 불쾌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도. 네,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든다던가 되게 음, 애매하지만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장면이라는 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남자들이 그렇게 막 그 모습에 환호하고 이런 것에는 뭐 너무 삐뚤어진 걸 수도 있지만 단순히 용감하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의 조롱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음, 하면서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예. 음. 좋다기보다는 그냥 저, 인상적이었고. 저는 그 르네 남자친구 나오잖아요. 그 네. 세탁소에서 사실 번호를 따려고 한 게 아닌데 르네가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저 남자가 내 번호를 따려고 한다고 착각하고 그 네. 남자랑 이제 연락을 하다가 정말 사귀게 되는 게 나오는데 그 남자가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다가 정말 점점 갈수록 르네를 정말로 좋아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뭔가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관계 중에 제일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어쨌든 르네 착각이 시작된 거지만 실제로 그 남자는 실제로 르네를 좋아하게 된 거잖아요. 네. 뭔가 처음에는 물론 무서워하고. 네, 이 영화의 메시지 자체는 동의는 안 가는데 약간 그 음, 둘만의 관계를 봤을 때 그런 어떤 그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질 수 음, 있다는 거에는 좀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근데 그 이선이라는 사람, 이선? 이 음, 사람 자체가 좀, 이렇게 보통의 남자들과는 다른 캐릭터의 맞아요, 맞아요. 남성이잖아요. 음, 남성 무리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마초적인 사람이 전혀 음, 아니고, 음,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로 안전하고 뭔가 유순하고 그런 여성의 세계가 훨씬 익숙한 그래서 왜 리드하는 게 더 좋고 그런 음, 음, 성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르네의 그런 성격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받아들이고 그걸 음, 그 있는 그대로 좀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저는 그 캐릭터 되게 좋았어요. 그런 음, 캐릭터. 로맨틱 코미디에서 그런 캐릭터 많이 못 봤던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통 다른 로맨틱 코미디면 막 브리짓 존스의 얘기처럼 엄청 잘생긴 남자가 갑자기 자기를 좋아하고 이런 걸로 나올 텐데 그 맞아요, 남자 맞아요. 주인공은 사실 그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네. 약간 찐따 느낌이 맞아, 맞아. 좀 있고. 맞아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럴 것 같아. 음, 줌바하고 나오고. 맞아, 맞아. 아, 아, 맞아요. 예. 매우 음, 동의하는 반. 그런 캐릭터 얘기가 나오길래 또 다른 캐릭터. 저는 그 화장품 회사 할머니가 기업을 잃었는데 거기에 그 후계자인 에이버리 클레어? 그 미셸 네네. 윌리엄스더라고요. 맞아, 네네. 저 맞아. 몰랐어요. 이번에 음,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연기들이 다들 정말 다들 가능하구나를 느끼면서 그 음, 목소리 그 연기가 전 되게 좋았었거든요. 음, 네. 그 캐릭터는 여전히 좀 애매하고 그 나이브한 캐릭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그 뭐랄까 그 연기 자체만 봤을 때 그 목소리 인한 그리고 할머니의 그런 음, 시선 이런 걸로 인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 연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다른 분들은 남자친구 말고 또 다른 캐릭터는 없었을까요? 인상적인?
저도 저는 그 미셸 윌리엄스, 네, 아니, 먼저 퀸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아, 그 역할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역할은 어떤 선의로만 르네를 도와주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 르네에게 실제로 도움을 받는 역할이고, 둘의 결핍을 또 채워주는 관계여가지고, 좀 그 관계가 좋았고, 제일 뜬금없었던 건 그 동생. 동생. 그, 동생은 엄청 잘생기고 막 돈 많고 이런 남자 나오는데, 갑자기 막 르네한테 약간 집착되고 이런 게 너의 네, 뭐 맞아요. 자신감, 뭐 모두를 유혹할 수 있는 너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좀 황당했어요. 음, 저도.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판타지스러운 부분이 그 에이버리와 르네와의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뭐랄까 꼬지 않고 음, 이 친구에게서 이제 사업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사업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할머니까지 소개를 시켜주고 음, 그런 상사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음, 들어가지고 굉장히 뭔가 그 꿈의 상사, 음, 인간적인 우정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꿈의 상사 역할이지 않을까. 근데 그 이유가 이 사람도 뭔가 목소리에 컴플렉스가 있고 할머니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라고 음, 설정된 거는 조금 갸웃하긴 했는데. 그냥 그 음, 가족과 르네의 관계 자체가 그 나이번 설정에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음, 쉽게 르네한테 마음을 열고 수용을 하잖아요. 그 아까 뜬금없는 남동생도 그렇고 음, 할머니도 그렇고. 근데 뭐 네. 그러면 저는 IP 프리티 얘기는 이렇게 짧게 좀 하면 어떨까 싶고 제가 헝거 좋습니다. 얘기를 확실히 길게 했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 같이 보면 좋을 작품들도 한번 여쭤봤는데 이게 뭐 영화 관련된 것도 상관없고 앞서 얘기했던 헝거와 관련된 것도 상관없고 어떤 작품들을 한번 꼽아 오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키리님? 네, 저는 일단 아까 헝거 초반에 어린 시절 역경 뭐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온 굉장히 좋은 책이 있어요. 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라는 음, 책인데, 사실 그 소아과 의사인 분이 그걸 연구한 소아과 의사분이 쓴 책이라서 이 책이랑은 좀 성질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런 어린 시절 경험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좋은 또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친족 성폭력 생존자인 우리나라 작가분이 쓴 그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이 정말 읽기 정말 힘든데 정말 가치 있는 책이어가지고 혹시 이런 류의 에세이에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도님? 저는 영화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영화 보자마자 떠오른 내게 너무 가벼운 그녀를 생각했어요. 음, 음, 네, 그 잭 블랙과 기네스 펠트로가 나온 영화고 잭 블랙이 그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 이상한 무슨 자기 개발자에게 최면이 걸려가지고 엄청 여자 외모 따지는 사람이었는데 잭 블랙인데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 최면에 걸려서 굉장한 고도 비만인 그 기네스 펠트로를 우리가 아는 기네스 펠트로의 모습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연애를 해나가는 그런 코미디 영화거든요. 거의 결이 같아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 저는 그 영화를 잘 모르는데 그 영화도 좀 아, 라이브한가요? 네, 그쵸. 비슷한, 우리가 비슷한. 생각하는 그, 하지만 이 우리가 영화를 생각하는 네, 말씀하세요. 네.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서 그대로 가요. 이 어, 영화와 거의 아, 비슷한 순서로 아, 네, 이렇게 최면에서 벗어났어. 음, 기네스 펠트로야, 막 어머, 음, 멀어졌다가 뭐 다른 사람이랑 음, 데이트, 역시 나는 그녀의 내면에 끌렸어. 막 이렇게 음, 굉장히 내면과 외면이 이렇게 서로 대립한다고 생각하는 영화인 음, 거잖아요. 외면이 음, 안 예쁘면 내면이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두 코미디 영화. 근데 코미디 부분은 음, 굉장히 재밌어요. 워낙 잘하니까. 음, 그럼 이 영화를 뭐 나름 나쁘지 않게 본 사람들이라면 그 영화도 재밌게 볼 수 있는. 네네네. 네. 저는 영화 말고 저는 좀 그 헝거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헝거랑 고민을 했던 그 선정 작품이 다이애나 클라크의 마른 여자들이라는 책이었어요.
이거는 출간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좀 신진 작가로 알고 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소설인데 헝거랑 반대 얘기랑 반대 내지는 중간 정도 얘기인데 쌍둥이 자매가 나오는데 어릴 때는 몸무게도 같았죠. 키도 같고 몸무게 같았는데 이렇게 자라나면서 한 명은 거식증에 걸렸고 한 명은 비만이 되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오가는 그런 거식증에 걸린 자매 중 한 명은 고치는 뭐 치료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를 들어갔었고 근데 그러면서 뭐 네. 이어지는 것들을 얘기를 풀어낸 이야기인데 어 일단 되게 좀 독특하게 써냈어요. 그 거식증에 걸린 그 친구의 시점에서 쓰긴 썼는데 되게 독특하게 써서 그 독특한 형식에서 오는 재미가 있고 그 내용이 결코 가볍지가 않고 굉장히 서늘하고 막 비판적이면서도 마지막에는 막 기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그렇게 유명한 책 같지는 않은데 다이애나 클라크의 마른 여자들이라는 책 추천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저는 황정은 작가 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황정은 음, 작가의 이야기는 뭐 언제나 좋은데 이 일기를 보면서 저는 역시 황정은이다. 황정은이니까 이런 얘기가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책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를 할 건데 키니님은 어떻게 4월에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고 네 아, 네. 말씀해 주실 수 네, 있나요? 네. 저는 이 시국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이렇게 노는 김에 한 달 동안 스페인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네, 무사히 코로나 걸리지 않고 돌아오기가 제 목표입니다. 네. 저희 안전을 바래주세요, 다들. 네. 귀여운데. 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다녀오셔서 네, 키니님이 즐거운 여행 마치고 돌아오면은 그때 또 녹화와 녹음을 해가지고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네. 네, 안녕. 안녕.